쉽고 얕게 알려주는 남자 격과사전입니다. 한국에서 격투기 선수 누구 아세요? 라는 질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선수 중 한 명, 혹은 격투기는 몰라도 사랑의 아빠는 알 만큼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추성훈 선수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봅시다. 우선 추성훈, 키 177cm, 리치 190cm로 섹시아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문장이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 고등학교에서 교복 입은 샤키로닐조차 섹시아마라는 닉네임을 알고 포옹할 만큼, 또 UFC 해외 팬들조차 추성훈의 섹시함을 동경할 만큼 세계적으로 통하는 섹시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성훈 선수는 제1동포 4세의 유도 선수 출신으로 일본 대학 랭킹 5위와 여러 대회에서 준수한 성적을 가졌고, 그런 추성훈 선수에게 일본 유도협회는 일본으로 기화 권유를 했지만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동체급 경쟁자였던 세계적인 유도 초강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조인철 선수의 벽에 가로막혀, 또 여러 말들이 많은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에 태극마크의 꿈을 접고 결국 일본으로 기화를 선택, 일본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부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한국의 안동진 선수를 이기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후 말 많은 유도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04년 그의 제2막인 격투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른 타격 근본이 없던 유도 베이스의 대부분의 선수들과는 달리 타격 센스가 추성훈 선수에겐 충분히 있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 경쟁력 있는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유도 베이스 선수들이 그러하듯 그래플링 일변도의 다소 지루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타격에서도 높은 화력을 자랑했는데, K1 히어로즈의 데뷔 전 안바로 서브미션 승으로 시작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황금 비율로 4KO 4서브미션 승으로 1패 후 8연승 동안 당시 히어로즈 동체급에 뛰던 경쟁자들을 모두 판정 없이 제압, 그리고 흉폭한 단신의 타격가 멜빈 맨호프에게 타격적인 열세를 딛고 안바로 역전승을 거두며 K1 히어로즈 라이트 헤비급 초대 챔피언이 됩니다. 그 후 히어로즈 라이트 헤비급 1차 방어전에서 일본의 레슬링 영웅이자 일본 MMA의 레전드 사쿠라바 카즈시를 만나 타격으로 간단하게 제압. 이거 말고 파운딩을 마무리로 추성훈 선수의 승리가 선언됐지만, 경기 중 파운딩을 당하면서도 또 경기 후에도 몸이 미끄러워 그립이 어려웠다라는 사쿠라바 선수의 계속된 항의에 논란은 커져갔고, 결국 규칙상 몸에 무언가 바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어기고 보습제를 바른 것으로 확인된 추성훈 선수는 규칙 위반으로 파이트머니 몰수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언젠가 될지 모를 다음 경기를 자숙과 동시에 준비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개최한 K1 히어로즈 2007인 코리아에서 10개월 만에 복귀전이 성사. 그 상대는 슈퍼코리안 데니스 강이었습니다. 당시 데니스 강은 국내 단체 스피릿 MC를 평정 후 프라이드 웰터급 그랑프리에 참가, 어깨 부상 악재 등으로 미사키 선수에게 결승전에서 근소한 판정패를 당하기 전까지 23전 21승 1무 1무효로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당시 엄청난 상승세에 절정의 폼을 보여주던 전세계 웰터급 5손가락에 거론되는 초강자 중 한 명이었고, 한국에서 열리는 데니스 강 추성훈이라는 타이틀로 이름값만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던 경기였습니다. 일부에선 히어로즈에서 규칙 위반을 한 추성훈 선수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매칭이라는 말이 나왔었을 정도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니스 강의 우세를 예상했고, 추성훈 선수가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과는 5분 만에 추성훈 선수의 어퍼컷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당시 국내에서 단단한 입지를 자랑하던 데니스 강의 인기까지 흡수하게 된 추성훈 선수는 다음 경기 데니스 강에게 프라이드 웰터급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판정승을 거둔 그 미사키 선수에게 반칙인 4점 니킥을 당하며 경기 종료. 경기 후 악수를 청하는 추성훈 선수에게 보습제 사건에 대한 훈계를 당하는 굴욕을 당합니다. 이후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되었고, 추성훈 선수는 어떻게든 재대결을 원했지만 미사키 선수의 이적으로 결국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일본 무대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정리한 추성훈 선수는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자 2009년 UFC에 입성하게 됩니다. 데뷔전에선 아슬아슬한 판정승을 거두며 승리, 세력적인 문제와 여러 검증될 부분들이 노출됐지만 이미 상품성만큼은 뛰어났고, 데니스 강을 잡은 전적도 있던 추성훈 선수는 가능성을 시험받는 듯 다음 경기에서 무려 도끼살인마 반달레이 실바와 경기가 추진됩니다. 갈비뼈 부상으로 반달레이 실바는 아웃,
크리스 리벤 선수가 급하게 대체 선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세하게 풀어나가던 경기를 체력의 약점을 보이며 경기 25초를 남기고 트라이앵글 초크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클 비스핑에게 운영에서 밀리며 2연패, 다음 경기 브라질 MMA 레전드 비토 벨포트와의 경기에서 뒷손 스트레이트에 KO를 당해 3연패, 격투기 커리어 사상 첫 연패를, 그것도 3연패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갑니다. 다른 UFC 선수였다면 당연히 퇴출 대상이었지만 추성훈이라는 가능성과 상품성 때문에 기회를 계속 얻었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체력과 체격적인 한계를 파괴하고자 체급을 웰터급으로 낮춰 분위기를 반등하려 했지만, 웰터급 데뷔 전은 전 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챔피언 출신 제이크 쉴즈, 당시 제이크 쉴즈는 2연패 중이었지만 그중 하나는 UFC 웰터급 극강의 챔피언이었던 조상필 씨와 타이틀전이었고, 재미가 조금 없었을 뿐이지 웰터급에서도 알아주는 초강자라는 걸 당시 부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양상은 웰터급에서 알아주는 그래플러인 제이크 쉴즈와 그래플링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크게 우위를 가져가진 못하고 제이크 쉴즈의 끈적끈적한 압박 운영에 아쉽게 판정패, 추성훈 선수의 4연패로 전에 없던 부진을 이어갑니다. 그 후 격투기 선수 추성훈보다 대중들에겐 사랑이 아빠의 모습이 더 친숙할 정도로 예능에서 보는 날이 많아졌고, 다음 경기가 어찌 될지 예상이 어려워졌지만 뒤에서 묵묵히 부상재활과 훈련을 병행하며 드디어 2년 8개월 만에 UFC 복귀 전 아미르 사돌라와 붙게 됩니다. 그동안의 긴 공백과 3라운드 동안 부록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5년 만에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경기에서 자신보다 더 젊고 언제나 그랬지만 더 큰 상대인 11연승을 달리던 신예 알베르토 미나와 접전을 펼친 뒤 2대1 아쉬운 판정패를 마지막으로 결국 UFC를 떠나게 됩니다. 75년생 극한 스포츠인 MMA에서 은퇴의 길을 걸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 하지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이겨나가고 싶다는 그의 의지에 2019년 ONE-FC라는 단체에 익숙한 사강링으로 복귀전을 뛰며 현역을 이어갑니다. 20살 차이 나는 젊음에 밀려 아쉽게 판정패를 당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45세의 나이로 상대를 KO로 제압, 또다시 5년 만에 승리를 거둔 어느덧 노장이란 타이틀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나이지만 그의 훌륭한 몸 상태는 물론이고 꺾이지 않는 투지만큼은 세월이 피해간 듯합니다. 이제는 은퇴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질 않는 강자들과의 경기를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현역 추성훈 선수, 그의 다음 경기를 응원합니다. 그만하러 봅시다.